예, 오늘 학습하시는 내용은 ITQ 한글 문제에서 세 번째 페이지 기능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내용을 공부하는 건데요. 우리 교재를 보면 제일 상단에 머릿말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위에 글자가 좀 들어간 게 있어요. 덧말이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갔어요. 덧말. 그 다음에 이 문단의 첫 글자가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고 두 줄로 들어갔어요. 이런 기능.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여기 보면 각주라는 게 들어갔어요. 각주. 각주를 더블 클릭하면 밑에 주석 설명이 달려있는 대로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가져와서 자르고 문단과 그림이 어우러지게 하는 기능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에 가서 이렇게 이제 색깔이 들어가는 기능 이것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문단 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문제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글자마다 강조점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 강조점 설명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지금 표에다가 이렇게 선이 들어가 있고 색깔이 들어가 있고 너비도 다르고, 어디는 셀이 합쳐져 있고. 셀 합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블럭 잡아서 M 누르면 된다고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발신 기관명이라고 하는데, 문서상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의 명이 하나 들어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목과 본문 사이에 한 줄을 띄워야 되고요. 본문과 목차가 들어가는 내용도 한 줄을 띄워야 되고, 또 다른 표가 들어가는 내용도 한 줄을 띄워야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발신 기관명이 나오는 것도 한 줄을 띄워야 되는데, 각각 두 줄씩 띄워도 돼요. 각각 두 줄을 띄워도 돼요. 근데 이걸 두 줄을 잘못 띄다가 이렇게 여기도 두 줄, 여기도 두 줄, 여기도 두 줄을 쓰다가 얘가 잘못해서 페이지가 넘어가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0점 처리가 돼요. 그래서 안전하게 그냥 한 줄로만 가자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처리하도록 해 볼 겁니다. 근데 여기는 왜 18포인트인지 모르겠네? 여기는 원래 10포인트인데 10포인트거든요. 근데 이 책 저자가 보기 좋게 꾸미려고 애를 썼나봐. 여기 원래 10포인트인데 이상하게 만들어 놨네요. 예, 여기 10포인트 맞고, 여기 10포인트 맞고.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한 문서를 이제 꾸미는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위에서부터 한번 살펴보죠. 여기죠, 여기. 탈바꿈으로 탈진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은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글꼴은 궁서의 20포인트죠, 그렇죠? 예. 현재 글꼴에 가서 궁서 20포인트. 그 다음에 요 앞에다가 책갈피를 넣어줘야 돼요. 이건 뭐냐면 여기 전통 탈춤이라는 얘를 누르면 요 글자 앞으로 탁 오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 입력이라는 메뉴판에 가시면 어디 갔어? 책갈피라고 있단 말이에요. 책갈피 찾으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탈춤 축제라고 쓰는 거예요. 탈춤 축제. 블럭을 잡는 게 아니라 앞에다 클릭해 놓고 입력에 가셔서 책갈피를 클릭하셔가지고 탈춤 축제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이 도형을 아직 안 그렸지만 이제 어떤 거를 그려서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를 걸거나 이렇게 해서 요 탈춤 축제라는 것으로 넘어가게끔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터넷하고 똑같아요. 인터넷상에 있는 어느 그림을 누르거나
어느 그림을 누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링크 걸려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하이퍼링크처럼 이렇게 똑같이 여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흉 하고 일로 오게끔 하는 거죠. 이거는 반복적으로 연습해 볼 거고요. 그 다음 이 글자에 대한 부연 설명을 달아주는 건데, 입력에 가면 덧말이라고 있어요. 덧말. 아까 그 책갈피 옆에 보면 덧말이라고 있어요. 그 덧말을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안동축제 탈춤 페스티벌이라고 쓰는 거죠. 안동축제,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이라고 글자를 쓰는 거예요. 위쪽에다 넣을 거니까 그대로 두면 되고요.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에 둘 거니까 요렇게 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블럭을 잡아서 덧말을 넣었어요. 그렇죠? 덧말을 넣었는데 이렇게 이미 덧말을 집어넣은 상태로 고칠 때는 이 안에를 더블 클릭하면 돼요. 더블 클릭을 해서 요 글자 있잖아요. 요 글자, 이 글자를 입력을 할 때는 블럭을 잡아서 입력 메뉴에 가서 덧말을 눌러서 내용을 고쳐 쓰시고 얘를 고치거나 삭제할 때는 더블 클릭을 해서 덧말을 지우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덧말 기능에 가서 꼭 제목에 덧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제목하고 본문 사이가 한 줄이 반드시 떨어져야 돼요. 반드시 떨어져야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정답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문단의 첫 글자를 장식한다 그래요. 그럼 문단이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엔터 친 데까지가 문단이거든요. 엔터가 치어서 바뀌면 다른 문단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블럭을 잡는 게 아니고 이 문단 아무데나 클릭하는 거예요. 얘를 블럭을 잡으면, 이 문단에다 블럭을 잡으면 서식 메뉴판에 지금 얘를 블럭을 잡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요 위에 위 기능이 요게 작동이 안 돼요. 블럭을 잡지 않고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면 여기가 작동이 되죠. 요거. 이게 문단 첫 글자 장식이거든요. 여기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클릭을 하면 이 문단 안에 제일 첫 글자가 우자니까 우자를 블럭 잡거나 이게 아니라 이 동네에다 클릭만 해놓고 얘를 가면 이 우자를 두 줄로 꾸밀 거냐, 우리 문장은 지금 시험 문제가 두 줄로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얘가 두 줄로 돼 있잖아요. 두 줄. 이게 두 줄에 걸쳐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 두 줄짜리 선택하면 돼요. 글꼴은 뭐죠? 궁서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궁서. 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선은 없죠? 면은 노란색으로 돼 있죠? 노랑이라고 돼 있잖아요. 노랑. 설정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정답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보면은 근데 노랑이 좀 그렇다? 아, 이 노랑 아니다. 아, 잘못할 뻔했다. 노랑이라고 써있는데 이건 노랑이 약간 색깔이 달라요. 그렇죠? 다른 색에 가서 여기 가서 노랑을 찾아야 돼. 여기 있는 노랑을 찾아야 돼. 이게 노랑이에요. 노랑이 바뀌었어요. 아까 노랑을 요 위에서 봤거든요. 이건 계란 노란자 같은 색깔인데 얘가 아니라 다른 색에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 보이잖아요. 거기는 노랑을 선택해야 돼요. 얘가 노랑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감점돼요, 얘도. 글자 한 글자 틀리는 건 감점이 좀 작은데, 이렇게 지시하시오라고 했어. 지시하는 대로 안 하면 감점이 커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한자로 바뀌는 게 있어요. 전통문화 이런 거. 전통문화 이런 거. 원래는 한자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놓고 한자키 누르면 전통문화 한자가 나오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냥 변환을 시켜버리면 우리말이 사라진단 말이야. 우리말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 우리말 옆에 한자로 병행 표기하는 거잖아요. 요거. 아까 제가 이거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통문화라는 글자가 그냥 확 바뀌어버렸는데 우리말 옆에 한자가 병행 표기가 되는 거니까 요거로 바꿔주시고 요거로 바꿔주시고 바꾸기를 눌러주시면 그것이 한자가 병행으로 표기가 된다 이거죠. 최고도 마찬가지고 두 군데 한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이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뭐 처음부터 입력하면서 여러분이 고쳐 쓰셔도 되고 나중에 한꺼번에 하셔도 되고. 자, 각주까지 한번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 텐데요. 여기 보니까 문화관광축제라고 하는 문화관광축제란 글자 제자고 이자 사이죠. 여기 요 사이에 각주라는 기능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요 사이에다 마우스를 클릭해 놓고 입력의 메뉴에 가면 각주와 미주가 있어요. 각주는 뭐냐면 이 해당되는 페이지 아래쪽에다가 설명을 하는 게 각주고 주석. 미주는 설명을 저 마지막 페이지 몰아서 해주는 거예요. 꼬리 밑자 써가지고. 각주는 각각 해당 페이지 밑에다가 설명을 달아주고 미주는 끝에다가 달아주는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미주 문제는 안 나와요. 실무에서는 미주도 많이 씁니다. 자, 각주를 선택해 볼 건데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각주를 입력하라고 뜹니다. 그러면 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문제지가 요거잖아요. 요거 이 내용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네, 이 내용을 쓰는 거죠.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각주를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각주는요 함초롬 바탕 9포인트로 들어갑니다. 9포인트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글꼴에 관한 규정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글꼴은 다 10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정답에도 사실 얘가 9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9포인트 하면 안 돼요. 이 전체를 10포인트로 바꾸셔야 돼요. 근데 9포인트로 해야만이 사실 요 글자랑 여기가 이렇게 아래가 맞아 보이는 건 있는데 원칙으로 따지면 10포인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우리 문제 26쪽에 보면은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은 함초롬 바탕과 10포인트 검정색으로 지정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머릿말도 보면 글꼴이 바뀌어 있고 제목도 글꼴의 크기가 바뀌어 있고 표 안에 있는 것도 글꼴과 제목이 크기가 달라져 있고 다 다른데 각주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각주를 10포인트로 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가 이제 ABCD로 돼 있잖아요. ABCD. 근데 여기 요거 각주 앞에 있는 기호 요게 ABCD가 아니라 1, 2, 3, 4로 바꿀 수도 있고 시험 문제 이게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돼. 각주 미주 고치기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딴 데는 없지. 딴 데 가면 그 메뉴가 안 뜨는데 각주 안에 들어오면 저 상단에 각주 미주 고치기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가셔서 모양새를 보셔야 돼요. 모양새. 시험 문제 보면 ABCD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로마 숫자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1, 2, 3, 4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가나다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ABCD 동글뱅이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지만 바뀌어 있으면 바꿀 줄 다 아셔야 된다는 얘기지. 예. 그러면 일단은 되고요. 각주는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문단을 만들다 보면 문단의 첫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우린 들여쓰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사실 문단이 요거 하나잖아요. 문단이 두 개잖아요. 여기서 문단이 하나 있는데 여기 첫 글자 장식을 들어갔고 여기 문단이 또 다른 문단이 있는데 여기는 들여쓰기를 해야 되는데 원래 들여쓰기는 여기다 놓고요. 여기다 놓고 서식에 가서 문단 모양에 들어가 보면 들여쓰기라는 걸 하나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알아서 원고지처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스페이스바를 2번 누르셔도 돼요. 국가기술 자격시험인 워드프로스 시험에서는 스페이스바 2번 누르면 감점 처리됩니다. 들여쓰기 명령을 꼭 걸어야 돼요. 거기는 문단 자체가 다 들여쓰기로 되어 있거든요. 즉 우리가 원고지 입력할 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원고지를 여기다가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여기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표 안에 이런 글자들이 이렇게 풍자를 진하게 탈춤 축제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보면 문단이 하나씩 들어가 있거든. 왼쪽이 이렇게 들어가게끔 작성해야 되는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딱 여기만 들여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들여쓰기를 걸어도 되고 스페이스바 2개를 눌러주면 영문자 2칸이죠. 우리말 한 글자가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쪽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릴 거예요. 도형을 가져올 겁니다.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입력이라는 메뉴 가셔가지고 그림을 호출할 거예요. 그러면 내 문서 안에 아이티크라는 폴더가 있고 거기 픽처 폴더라는 게 시험장에 가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컴퓨터에 없으시면 우리 다운로드 받은 교재 파일들이 있었잖아요. 거기 픽처 폴더가 있으니까 거기서 가셔가지고 그림 5번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5번을 가져오면 됩니다. 이때 마우스를 크기 지정하지 마시고 글자처럼 취급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냐면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 반드시 안 된다라는 거. 마우스를 크기 지정을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크기를 바꿀 거니까. 그러니까 문서에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돼요. 문서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여기 있는 탈바가지를 가져와서 잘라서 크기를 변형시켜서 집어넣는데 저장해서 보내면 문서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 탈춤 그림도 탈바가지 그림도 가요. 근데 문서에 포함을 안 하고 저장을 하면 내 컴퓨터에서는 이 탈춤 그림이 보이지만 실제로 전송된 이미지, 전송된 파일에는 이 탈 그림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쪽 출제위원이, 채점위원이 봤는데 이 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 감점되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문서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문제에도 써 있어요. 문서에 포함하라고. 그렇게 해서 넣기를 누르면 이렇게 그림이 하나 올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그림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자르기 작업할 거예요. 우리 파워포인트 자르기 한 것처럼 동일하게 자르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절히 자르세요.
팔의 그림의 크기를 적절히 자르세요. 자르고 나면 얘를 오른쪽으로 가져가 볼 건데, 오른쪽에다 가져가 볼 건데, 이때 이 탈에다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어울림이라는 거, 여기 보면 본문과의 배치가 반드시 어울림으로 해야 돼요. 책에도 써 있어요. 예. 그림 위치는 ITQ 폴더, 픽처 폴더에는 그림 5라는 걸 가져와서 자르기를 이용해 가지고 크기는 40에 35를 줄 거야. 여기 크기를 바꿀 거라고. 여기 그 다음에 크기 고정을 할 거고요. 어울림을 하지 않으면 이 모양이 안 나와요. 어울림이란 말이 없어도 반드시 어울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백에 가서 꾸미는 게 또 있을 거예요. 자, 크기를 얼마? 40에 35로 바꾸시고 크기를 고정하시고, 크기를 고정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크기가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기를 고정하는 게 수월해요.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라고 꼭 관정에서 첫 번째 어울림으로 하셔야 돼요. 어울림이 아니면 안 돼요. 어울림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오른쪽으로 갈 텐데 본문과 그림 사이에 경계선을 주기 위해서 여백에 가서 왼쪽 여백을 줄 거예요. 왼쪽 여백 2mm. 이 탈이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 여백을 줄 거고, 탈이 왼쪽에 가 있으면 오른쪽 여백을 주는 거예요. 본문이 오른쪽에 있고 그림이 왼쪽에 있고, 지금은 이 그림이 오른쪽에 있고 본문이 왼쪽에 있으니까 본문과 글자 사이를, 글자와 본문을, 그림과 본문을 2mm 정도 띄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린, 은, 의, 시, 탈, 점, 는 만나보세요. 리는, 의, 시, 탈, 점, 는 맞네. 여기가 맞아 들어가자 그랬죠? 여기가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으면은요, 여기다 마우스로 클릭해 놓고 키보드로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이렇게 키보드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 맞춰질 수 있어요. 안 맞아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요 뒷글자가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다시 이 그림을 불러와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여백을 자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해서 뭐를, 기본에 가서 크기를 지정해 주시고 40에 35 크기 고정을 해 주시고, 반드시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으로 해주시되, 어울림이 아니라 자리 차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내가 가니까 니들 비켜라 하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글 뒤로 하면은요, 이거 글 뒤에 가 있는 거고요. 얘를 글 앞으로 하면 글자 앞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울림을 해줘야만이 글자하고 도형하고 본문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꼭 요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 여기입니다. 지금 잘 보시면 여기 있는 기호서부터 입력을 해야죠. 기호는 어떻게 입력하냐면요, 입력에 가서 저기 문자표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돼요. 입력에 가서 문자표 화살표를 누르시고 문자표 점점점을 누르시면 여기에 한글 문자표가 있을 거예요. 한글 문자표. 이것도 메모해 드릴게요. 한글 문자표에 가서 전각교 일반을 선택해 가지고 여기서 고르시면 돼요. 아니면 사용자 문자표에 가도 여기 기호가 있으면 얘를 선택하시면 돼요. 유니코드 문자표에 가서도 아까 그런 기호들이 있었으면 그런 기호를 선택하시면 돼요. 어디로 간다고요? 입력. 끝에서 세 번째 문자표 화살표. 문자표 점점점. 얘를 호출하는 명령은 컨트롤 키와 F10번 누르는 거예요. 아마 우리 책에는 컨트롤 F10번 누르는 걸 하세요 라고 할 거예요. 예. 문자표에 가서 문자표 점점점 눌러서 한글 문자표는 뭐고 유니코드 문자표는 뭐냐 하는 건데, 이찬지 씨가 이 한글을 처음에 개발할 때는
그냥 문자표 가면 딱 요것만 있었어요. 문자표가 한 세트만 있었는데 2000년에 들어와서 전 세계 모든 컴퓨터에 동일한 기호를 사용할 수 없을까 하는 거를, 왜냐면 보세요. 미국 사람이 쓰는 컴퓨터도 뭐라고 하면 일본어가 입력이 되게끔 해야 되고, 영국 사는 사람 컴퓨터에도 어떻게 하면 한글이 입력이 되게끔 해줘야 된단 말이야. 또 한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건 한글로 나와야 되고, 일본어로 되는 건 일본어로 나와야 되잖아요. 잠깐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야후제펜이라는 사이트 아실 거예요. 이 야후제펜에 들어가 보면 일본말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일본어 거니까 우리가 백악관 홈페이지 가면 영어로 나오는 것처럼 얘도 일본어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000년 이전에는 안 나왔어요. 일본말이 깨졌다고. 왜냐면 전 세계 언어는 영어와 그 나라 언어 외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일본어 사이트는 일본어가 나오고, 중국어 사이트는 중국말이 나오고, 몽골 컴퓨터는 몽골말이 나오게끔 보이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전 세계 언어가 하나의 코드로 단일화돼서 만들어지게끔 하자 하는 게 유니버셜 코드, 유니코드예요. 이게 2000년에 만들어진 국제 코드입니다. 이런 코드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자표 블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글, 이찬지 씨가 처음에 개발했던 이 한글에 있는 문자표를 그냥 한글 문자표라고 하는 거예요. 한글 앤 컴퓨터, HNC 문자표. 여기에 전각기호 일반에 가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뭐 당구장 표시라든지 동글뱅이 별표라든지 하트 클로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여기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칸을 꼭 띄우셔야 돼요. 기호 다음에 한 칸을 띄우셔야 돼요. 자, 유난히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2020년 점 한 칸 띄우고 9점 한 칸 띄우고 괄호 열고 다음에 한 칸 띄우고 물결 기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이렇게 한 칸씩 띄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콜론은 왼쪽도 띄고 오른쪽도 띄잖아요. 2018년도에 우리나라 법이 바뀌었어요. 2018년도 이후에는 앞에는 붙이고 뒤만 띱니다. 이제는 이 문제는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글을 쓰신 거예요. 뭐든지 기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시작하였으며 다음에 컴마 찍고 한 칸 띄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침표, 마침표 다음에 한 칸 띈단 말이야. 근데 얘만 유난히 양쪽을 띄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국가신문고에다가, 행정신문고에다가 대한민국 사람 한 사람이 건의를 했어요. 얘는 유난히 양쪽을 띄는데 이것도 왼쪽엔 붙이고 오른쪽만 띄면 안 됩니까? 그래서 심의 통과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문서관리 규정을 법제화를 고치겠습니다 해서 왼쪽에는 붙이고 오른쪽만 띄게끔 지금은 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통용적으로 좌우를 띄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 떨어지는 대로 쓰시면 돼요. 예. 왜냐면 이런 기능을, 이런 규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어떤 기호 다음에 붙여 쓰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는 기호를 포함해서 도둠이에요. 여기 보면 도둠이라고, 도둠. 그리고 18포인트야. 요 기호까지, 네모 기호까지 포함해서 18포인트예요. 근데 보통 여기만 18포인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색깔이 변해져 있으니까 여기만인 줄 알고. 아니에요. 이 도형서부터 블럭 잡아서 도둠에 18포인트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글자만 다시 블럭을 잡아서 서식에 가서 글자 모양이라고 있습니다.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이 있는데 이 글자 모양을 누르시면은 글자 색깔은 여기에 흰색, 음영색은 무슨 색? 요 파란색 아닙니다. 다른 색에 가서 여기서 파란색을 선택하셔야 돼요. 요것도 아니다. 요게 파란색이 돼.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색깔이 보이는데 그 화살표 누르시면 오피스라고 있어요. 오피스.
기본 색깔 테마 말고 요 화살표에 가시면 기본으로 된 거 말고 오피스로 된 거를 고치시면 돼요. 오피스로 한번 바꿔놓으시면 다음부터는 계속 오피스로 나와요. 항상 오피스로 나와. 이게 파란색이에요. 한글은 처음에 실행하면 이게 색상 테마가 기본색으로 돼 있어요. 기본으로. 근데 우리 기본 안 쓰거든. 근데 흰색은 또 기본에 흰색이 들어있어요. 오피스라는 색상에는 또 흰색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기본으로 가야 흰색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여기가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가 되는 거죠. 여기가 블럭을 잡아서 한꺼번에 도둠에 18포인트 바꿔주고 다시 글자만 블럭 잡아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글자 색깔과 음영색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바꾸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도둠에 18포인트로 바꿔주시고 그때 이제 요 네 글자만 강조점을 넣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체는 도둠에 18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한국탈춤이란 네 글자만 블럭 잡아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기본 개념에는 없고요. 확장이라는 메뉴 탭으로 가셔야 돼요. 기본에는 없고요. 확장에 오시면 여기에 강조점이라고 있습니다. 이 강조점에 가서 이거를 뭐로 바꾼다? 하얀색 동글뱅이로. 여러분 아래아 한글이 얼마나 어려운 프로그램인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꼭 초급반에서 가르치더라고. 초급반에서 뭘 가르치냐? 타다 입력하는 거 연습만 하는 거야. 이게 타다 연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얼마나 기능이 다양하고 많은데. 그래서 기초반에서 이걸 다 가르치고 나면 한글을 다 배웠다고 하지. 아니죠. 할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거 처음 보시죠? 강조점. 강조점이라는 기능 처음 보시는 분들 많아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전체를 블럭 잡아서 글꼴과 크기를 바꾸고 원하는 영역만 따로 블럭 잡아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색깔과 음영색을 바꾸거나 또는 강조점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최소 두 번에 거쳐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볼게요.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근데 여기는요, 이게 블럭이 안 잡혀요. 괄호는 이렇게 잡으면 요 사이에 꼈으니까 괄호가 블럭이 잡히지만 얘는 괄호를 잡히는 게, 왜냐면 키보드로 쓴 게 아니거든. 예. 이 부분은 책으로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문단 번호 기능 사용이라고 돼 있어요. 자, 문단 번호 기능 사용에 뭐라고 써 있나 좀 하나부터 볼까요? 6줄을 블럭 잡으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잡지 않고요,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글자를 꾸미는 게 아니라 문단을 꾸미는 거기 때문에 6줄의 문단만 블럭이 잡히면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다 잡죠. 글자까지. 제일 먼저 할 일은 줄 간격을 180%로 바꿔주세요. 얘가 제일 아래쪽에 있어요. 180%로 바꾸는 게. 얘를 먼저 해주세요. 180%를. 다른 문단에 비해서 높낮이가 좀 높다란 얘기죠. 다른 문단에 비해서 높낮이가, 다른 데는 160%인데 얘는 180%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문단 번호 모양을 누를 겁니다. 컨트롤 KN인데 안 해오셔도 돼요.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단 번호 모양을 누른다. 그런데 잘 보세요. 얘하고 얘가 1수준이고요. 요 두 개가 2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 괄호 1 괄호 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1수준이고 얘가 2수준이라고. 얘가 2수준이라고. 이거가 왼쪽에서부터 얼마큼 떨어졌는지가 다르죠. 그렇죠? 그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문단 번호 모양에 들어가시면 이쪽에 샘플이 나와 있는데 제일 비슷한 거는 세 번째 거예요. 이건 1, 2, 3, 4수준까지 보여주는 건데 이 중에서 얘가 가장 비슷해 보이죠. 우리 문제도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괄호 1 다음에 여기에 괄호 가 괄호 나 하고 이렇게 얘가 1수준 얘가 2수준 얘가 가장 비슷하잖아요. 그럼 얘를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를 갈 겁니다. 얘를 먼저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헷갈릴 수 있지만 요거예요. 요거 꺽쇠 1이라고 적혀 있는 게 1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2수준 가면은요, 2수준 가면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꺽쇠 2라고 돼 있어요. 3수준은 꺽쇠 3이라고 돼 있는데 번호가 1, 2, 3, 4로 갈 건데 양쪽에 가로가 찍혀 있다는 뜻이에요. 2수준은 뭐로 돼 있을까요? 당연히 가나다라로 돼 있겠죠? 여기 2수준 클릭해 보면 가나다라로 돼 있고 꺽쇠 2에 가로가 양쪽에 찍혀 있어요. 그래서 1수준에 가면 이 부분을 고쳐 주셔야 돼요. 이 부분. 얘를 얼마를 두라고 돼 있어요? 문제지에 20. 그리고 얘를 오른쪽으로 하세요. 얘를 20으로 가서 오른쪽이고 2수준은 30으로 가서 오른쪽이죠. 얘를 20으로 가서 요 번호가 오른쪽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번호가 오른쪽. 여기 보세요. 이거는 왼쪽에 붙어있는 애인데 여기는 오른쪽으로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갔죠. 1번이. 그래서 20포인트만큼 오른쪽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여기 오른쪽이 아니라 여기에 여기 지금 번호가 1 괄호 1 그게 1수준인데 그럼 다음에는 2, 3, 4가 할 텐데 얘가 왼쪽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오른쪽으로 이만큼 떨어지는 얘기죠. 그러면 2수준은 얼마다? 얘를 30으로 주고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설정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설정. 자, 갔죠? 이렇게요? 확인하셨습니까? 이거를 망쳤다. 이거 다 망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위치하기가 어려워요. 잘 보세요. 이런 작업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망친 것 같아. 그러면 블럭을 잡고요.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1번이 원위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줄 간격을 180으로 놓고 오른쪽 눌러서 문단번호 모양에 들어가서 비슷한 거를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로 가서 얘를 20포인트 오른쪽으로 주고 2수준은 30포인트 오른쪽을 주고 이렇게 설정을 주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얘가 문제지.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다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요거죠. 수준 내리기라 그래. 한 수준 감소. 그럼 들어가요. 이렇게 가나다라. 그럼 아까 1, 2, 3, 4, 5, 6 했던 게 1, 2, 3, 4로 가죠? 그럼 아래 두 줄도 또 어떻게 해라? 수준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로. 수준을 올리면 윗번호로 가는 거고요. 수준을 내리면 아랫번호로 가는 거죠. 여기. 예. 자, 얘가 1수준이고요. 여기가 1수준이고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얼마큼 떨어졌다. 여기가 20포인트 떨어진 거예요. 20포인트 떨어진 거고 여기는 얼마큼 떨어졌다. 여기서 이만큼은 30포인트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1수준, 여기를 2수준, 여기가 1수준, 여기가 2수준. 그러니까 수준을 내리고 올릴 때는 뭐 한다? 요거로 수준을 내리면 돼요. 요거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서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질 않고 그냥 위에서 아래로 글자를 주로 많이 쓰고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표를 작성했는데 이 표가 글꼴은 바꿔주면 돼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굴림 10포인트야. 굴림에 10포인트고 가운데 정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정답에는 여기가 아주 착 정리기 정돈이 잘 돼 있거든요. 여기는 블럭 잡아서 셀을 하나로 합치면 되고, M 눌러서. 예. 근데 지금 여기는 두 줄이 됐고, 여기는 한 줄이고, 여기도 두 줄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펼쳐서, 여기도 펼쳐가지고 이렇게 펼치고, 여기도 좀 펼쳐가지고 이렇게 각각 다 한 줄이 되게끔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하겠죠. 그렇죠? 가운데 정렬을 하면 되겠지. 글자 모양은 다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기는 왼쪽과 오른쪽에 표가 이렇게 선이 안 보이고, 저 윗줄, 제목줄하고 아랫줄은 두 줄로 보이고, 그렇죠? 여기도 두 줄로 돼 있고, 여기도 두 줄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 동네, 여기 한 동네로 만든 거잖아요, 지금. 우리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여기도 보면 선 모양 꾸미는 게 있는데요. 선 모양 꾸미는 게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L 선. 그러면 선 없음을 눌러서 제일 왼쪽, 여기죠. 여기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제일 오른쪽 여기죠. 여기 두 개를 선을 가리고, 가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제일 윗줄과 아랫줄 두 줄로 바꿔야 되잖아요. L 두 줄로 바꿔서 위쪽과 아래쪽을 두 줄로 해주면 되지. 위쪽과 아래, 제일 위쪽과 아래줄. 그 다음 요렇게 블럭 잡아서 아래쪽이나 이렇게 잡아서 위쪽이나 아니면 이렇게 블럭 잡으면 사이선이죠. 그렇죠? 가장 좋은 거는 요렇게 블럭 잡아서 L 두 줄 아래쪽. 이 블럭에 아까 위쪽은 두 줄을 해놨어요. 요 아래줄만 두 줄로 바꾸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선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선을 그리다 보면 아까 한 줄짜리도 있었고 선이 없는 거야 없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선이 두 줄은 5mm예요. 자 보실래요? 두 줄짜리는 5mm예요. 0.5mm. 그리고 한 줄짜리 있잖아요. 한 줄짜리는 선이 0.12mm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자 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문제를 낼 수 하다 보면, 얘를 블럭 잡아서 두 줄로 하려고 하다가 아차 한 줄이지 하고 한 줄로 갔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선을 두르면 굉장히 두꺼운 줄이 되는 거예요. 뭐를 잘못했냐면, 지금 두 줄로 갔다가 한 줄로 왔을 때는 한 줄의 굵기가 0.12mm라는 거를 기억을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얇은 선이 나와야 이게 정답이거든. 한 줄은 0.12mm, 두 줄은 0.5mm.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십사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이 들어가 있죠? 여기 색깔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블럭 잡고 C, 물론 L 눌러서 배경으로 와도 돼요. L 누르면 테두리고 배경 누르면 C인데, 그냥 처음부터 C 누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색깔이 뭐로 되어 있냐면 그라데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그라데이션. 어디에서? 가운데에서. 시작색은 흰색, 끝색은 무슨 색? 노랑. 유형은 가운데에서. 그래서 미리 보기를 보시면 끝에는
양쪽 끝에는 노랑이고 가운데가 흰색이란 말이야. 그렇죠? 시작색은 흰색, 끝색은 노란색인데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냥 위아래가 노란색. 그러면 하양에서 노랑으로 점차 쓱 변하게끔 하는 거죠. 자, 색깔이 이렇게 보시면 하양에서 노랑으로 번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꾸미는 것. 그 다음 여기 얘는 빼기를 하나 눌러줘요. 한 칸 띄우고. 근데 여기 잠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빼기하고 한 칸 쓰고 글자를 쓰고 마지막에서 이제 엔터를 누르면 빼기가 같이 나오죠. 여기 이렇게 빼기가 자동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 빼기란 기능이 뭐냐면 보세요. 여기 빼기가 이렇게 나오죠. 글자 쓰고 이렇게 하면 빼기가 같이 나오거든. 이렇게. 이것도 글머리 기호인데 그냥 엔터 누르면 빼기가 사라져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 해가지고 요거 쓰시면 되죠. 얘는 가운데 정렬을 할 거고 도둠 25포인트를 들어갈 거고 25가 이 안에 없을 거예요. 25가 없으면 25라고 쓰세요. 여기를 25라고 쓰고 엔터. 굵게 진하게, 가가가 첫 번째가 진하게예요. 가운데 정렬은 여기 메뉴판에서 하면 되는데 장평이란 말은 어디 있다? 글자 모양에 들어가 있어요. 글자 모양. 그래서 기본 영역에 가서 장평을 95로 조정하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저 장평을 뭐라 그랬어요? 글자 크기에 대한 너비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글자 크기가 높이를 말하면 장평은 높이에 대한 비율이 너비라 그랬잖아요. 너비에 대한 비율을 100% 하면 장평이 100이고 95%니까 어때요? 글자가 살짝 슬림해야 되는 거지. 슬림해지는 거. 요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앞 밑에 기관명을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한 거죠. 기관명을. 이제 기본적으로 할 건 다 했는데요. 이제 저 상단에 머릿말 넣는 거를 해봐야 되고요. 머릿말. 아래쪽에 쪽번호 넣는 걸 해볼 겁니다. 머릿말이나 쪽번호는요. 여기다 아무데나 선택하시고 하셔도 돼요. 이 페이지 아무데나 선택하시면 돼요. 이 페이지를 벗어나면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 안에다 클릭해 놓고요. 머릿말부터 해볼게요. 머릿말. 머릿말이 뭐냐면 요거를 머릿말이라 그래요. 머릿말은요 이렇게 합니다. 쪼개 가시면 머릿말 꼬릿말이라고 있어요. 쪽이란 메뉴로 가시면 머릿말이라고 있는데 그 머릿말을 클릭하셔가지고 그 중에 위쪽을 선택할 거예요. 위쪽. 아니면 머릿말 꼬릿말이란 점점점 눌러서 여기에서 만들기를 누르세요. 다시 보시면 머릿말 꼬릿말 중에서 머릿말을 누르시고 아래쪽에는 머릿말 꼬릿말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세 번째 거. 얘 누르시고 나서 만들기를 누르시면 위에 생겨요. 위에.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쓴다? 안동 민속 축제라고 쓰는 거죠. 안동 민속 축제라고 쓰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꼴을 바꾸셔야 되죠. 그렇죠? 10포인트. 그리고 오른쪽 정렬. 머릿말은 본문을 벗어난 상단에 나오는 겁니다. 얘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머릿말 꼬릿말 닫기를 누르기 전까지는 못 나와요. 머릿말을 잘못한 것 같아. 머릿말을 고쳐야 된다. 그러면 머릿말 영역을 더블 클릭하면 돼요. 머릿말 영역을 더블 클릭을 해서 크기, 글꼴, 색상, 위치 지정해 주시고 머릿말 꼬릿말을 닫으면 빠져나오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거 잘 기억하세요. 머릿말을 입력한 페이지서부터 다음 페이지는 계속 머릿말이 적용돼요. 예를 들면 여기서 페이지가 바뀌잖아요. 그럼 그 다음 페이지 이게 나와요. 그런데 머릿말을 입력한 전 페이지 전에는 머릿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머릿말은 적용한 서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가서 머릿말을 또 새로 만들면 새로 만든 머릿말이 또 적용돼요. 자, 그 다음 쪽번호. 쪽번호는요, 쪽에 가시면 쪽번호 매기기라고 있어요. 쪽에 가면 쪽번호 매기기라고 있는데 누르시면 우린 여기 들어가 있네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이건 뭐냐면은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책처럼 재본이 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건데, 우리 페이지는 어떻게 되냐면 정중앙에 머릿말 저기 쪽번호가 들어가 있죠. 근데 보통 책자는 바깥쪽에 있거든. 바깥쪽 아래를 선택하면 쪽번호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안쪽은 여기 들어가는 게 안쪽이고, 그 다음에 번호 모양이 뭐로 되어 있어요? 1, 2, 3이 아니라 우리는 ABC잖아요. 이걸 ABC로 바꾸시면 돼요. 얘를 ABC로 바꾸시면 돼요. 시작 번호는 뭐로? 1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1로? 자, A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일로 안 들어갔죠? 일로 안 들어갔잖아. 그러면 다시 여기 가서 새 번호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쪽번호 1로 고치시면 돼. 자, 아까 우리 여기에 쪽번호를 매겼는데 이 쪽번호 위치를 고칠 수가 없어요. 현재로는요. 일단 한번 넣으면 못 고쳐요. 왜냐면 얘가 안 잡히거든. 그래서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조판부를 보시면 조판부에 보여요. 이렇게 여기 쪽번호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쪽번호가. 보기에 가서 조판부를 우리가 안 보고 하는데 조판부를 보면 이렇게 쪽번호나 책갈피나 이런 게 보인다.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면 쪽번호를 나는 오른쪽으로 갈래. 그럼 오른쪽으로 쪽번호가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얘를 더블 클릭해서 쪽번호를 가운데 넣겠다 그러면 쪽번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로 들어가지, 이렇게. 그런데 이 쪽번호의 위치가 가운데는 맞았는데 이게 A, B, C로 나가야 되잖아. A로. 그러니까 여기 가서 쪽에 가서 쪽번호를 3번으로 다시 매기는 거야. 1번으로. 1번이 A잖아. 그럼 이 다음 페이지는 B가 되고 C가 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전 페이지는 어떻게 돼? 전 페이지에. 이 전 페이지. 이 전 페이지는 쪽번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나오나 안 나오나 보세요. 보세요. 제가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F7번 눌러서 여백을 10mm, 10mm, 11mm, 11mm, 10mm, 10mm 바꿨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어떻게 했어요? 1점 하고 엔터 여러 번, 2점 하고 엔터 여러 번, 컨트롤 엔터, 3점 여러 번, 4점 여러 번 하고 이렇게 페이지 바꿔서 여기다 내용을 쓰고 여기다 쪽번호를 입력했단 말이야. 쪽번호 매기기 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ABC로 바꾸던 뭐로 바꿨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 전에도 쪽번호가 들어가잖아요. 쪽번호에 들어간단 말이야.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새 번호로 시작해서 이거를 1로 바꿨잖아요. 1로. 그럼 얘가 이제 A로 됐는데 이전에는 A, B가 먼저 있었지. 1, 2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감춰야지. 그러면 여기 쪽번호가 들어간 얘는 안 보여야 되는 쪽번호니까 이 동네 가서 현재 쪽만 감춰라. 뭐를? 쪽번호를 감춰라. 그럼 여기는 이제 안 나오고 대신에 그 전 페이지는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가서 또 쪽번호를 감춰라. 이 쪽번호를 또 감춰야 돼요. 그래 여기는
1페이지 1번이 안 나오고 여기도 2번이 안 나오고 여기는 이제 3인데 A로 나온 거지.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을 꼭 하셔야 돼. 여기는 지금 당연히 여기는 안 나왔어요. 지금요. 여기는 안 나왔어요.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메모를 좀 할게요. 제가요. ITQ 한글 시험 준비 작업 첫 번째가 뭐다? F7번 눌러서 여백 설정하는 거 있었죠? 두 번째 문제에 번호 넣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했습니까? 1점 엔터 5번 2점 엔터 5번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엔터 눌렀죠? 엔터 눌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3점 엔터 5번 그리고 4점 엔터 5번 그리고 다시 똑같이 컨트롤 엔터 눌렀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3쪽 내용 3쪽 문서잖아요. 3쪽 문서예요. 3쪽 내용 3쪽에서 할 일이 뭐예요? 제목 입력하고 그 제목에다 뭐를 해줬어요? 입력하고 나서 책갈피라는 거를 작성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든지 아니면 1번서부터 가서 하든지 간에 이 작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3쪽에서 머릿말 작업을 하면 3쪽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1, 2쪽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근데 3쪽에서 쪽번호 작업을 하면 처음 쪽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쪽과 2쪽에 가서 쪽번호를 감추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지금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 책에 뭐라고 써있나 잠깐 볼게요. 교재 27쪽 자,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이요. 요거 컨트롤 엔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1쪽과 2쪽에 쪽번호를 감추기 작업을 해야 돼. 근데 요거 대신에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27쪽에 Alt Shift Enter를 눌렀어요. Alt Shift Enter를 눌렀잖아요. 그렇죠? 엔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대신에 컨트롤 엔터 대신에 Alt Shift Enter를 누르게 되면은 자 이거는 컨트롤 엔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Alt Shift Enter 작업을 하면 엔터로 페이지를 구분하면 쪽번호 감추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편법이에요. Alt Shift Enter는 뭐냐면 구역 나누기라고 하는 건데 이게 편법으로 하는 거지 정통법은 아닙니다. 정통법은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페이지를 강제로 나눠 놓고 나서 1쪽과 2쪽을 쪽번호 감추기 작업을 하는 게 정통이에요. 자, 이 문제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1페이지는 새로 문서를 만들 거예요. 새로
자, 얘를 크게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자, 세로 작업 문서를 만들 거예요. 그럼 세로 작업 문서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페이지는 가로로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쪽에는, 지금 이쪽은 세로로 만들고 이쪽은 가로로 하고 싶어요. 이쪽은 가로로 하고 싶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때 여기 가서 Alt, Shift, Enter를 눌러요. 그리고 F7번을 눌러가지고 얘를 가로로 바꾸면 돼요. 그럼 1페이지는 세로였잖아요, 처음에. 근데 2페이지는 가로로 바꿨잖아요. 그 다음에 Alt, Shift, Enter 눌러서 3쪽은 다시 가로, 세로로 할 거야. 여기 가서 F7번 눌러서 얘는 세로로 다시 바꾸면, 자, 1쪽은 세로, 2쪽은 가로, 3쪽은 세로 따로따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걸 구역 나누기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기능이 없어서 초창기에는 없어가지고 가로면 다 가로고 세로면 다 세로지 가로 세로가 혼합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편법을 해주면 구역을 나눠버리면 이전 구역과 지금 구역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구역 나누기를 걸은 거예요. 구역 나누기를 하는 의미가 자세히 설명된 것은 않고 그냥 편법상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 뿐입니다. 저도 여기에 지금 1, 2페이지에 가서 여러분 컨트롤 엔터를 누르세요 그랬는데 저는 Shift, Alt, Shift, 엔터를 눌렀나봐, 습관적으로. 이게 또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요, 자 보세요. 자 1페이지 가다가 우리 엔터를 쭉 치면 자동으로 페이지가 강제로 자동으로 바뀌죠. 글을 많이 써보면 자동으로 페이지가 바뀌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검은색이 생겨요, 점선이. 그러다가 중간에 컨트롤 엔터를 쳐서 강제로 페이지를 바꾸면 빨간 파선이 생겨요. 근데 구역을 나누면은요 빨간 실선이 생겨요. 이 페이지를 구분하는 것, 쪼금각을 보면 페이지가 안 보이지만 쪼금각 해제하면 이렇게 구분선이 보이거든. 구분선 갖고도 달라요. 구분선 갖고도 달라. 이렇게 여기에서 엔터를 치다 보면 페이지가 자동으로 넘어가면 검정색 점선, 강제로 페이지를 나누면 빨간색 파선, 다 다른 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상세한 설명은 안 하겠지만은, Alt, Shift, Enter를 눌렀을 때는 페이지가 저 위에는 적용이 안 되지만 감추지 않아도 되는데 컨트롤 엔터를 누를 때는 감춰야 된다 하는 거죠. 두 페이지를 직접. 그러면 지금 93페이지에 나와 있는 형태대로 얼추 다 한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뭐 한다? 저장을 눌러서 전송을 해야죠. 전송을 해야죠. 그렇죠? 예. 자, 교재 95쪽을 보시면 이 책에서는 먼저 머리말부터 입력했네요. 그게 좋아요. 제일 위에 있는 머리말부터 입력하고 내려오는 게 제일 편해요. 마지막에 머리말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거 했나 안 했나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작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머리말에 들어가서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쪽에 가서 머리말에 가서 모양 없음 뭐 이런 거 눌렀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양 없음. 모양 없음. 그냥 어떻게 했다, 우리는 머리말 꼬리말 들어가서 만들기를 눌렀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그래서 오른쪽 정렬을 하는데 이 머리말에 들어가면 반드시 밖으로 못 나가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머리말 꼬리말을 문을 열고 나가는 게 있단 말이야. 그거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ESC 키가 뭐 하는 거예요? ESC 키가 빠져나올 때 쓰는 거잖아. 무슨 일 하다가. 근데 여기서도 ESC 누르면 안 되고요. Shift ESC 눌러야 빠져나와요. 그리고 이제 본문 작업을 하는 거죠. 제목 쓰고 꾸미는 작업을 했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이 제목은 제일 먼저 써줘야 수월해요. 그래야 저 위에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때도 얘를 연결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해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덧말도 넣어야죠. 덧말 요거 예, 덧말은 더블 클릭해서 지우면 덧말이 빠지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써야 되는데 여기를 블럭을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하고, 그래서 어디에 서식에 가면 저 끝자리에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얘를 세 줄짜리로 만들면 세 줄에 걸쳐서 나오는 거고, 얘를 두 줄로 선택하면 두 줄에 맞춰서 나오는 거고, 얘를 밖으로 빼내면 밖으로 나가는 거고, 얘를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문단 첫 글자 장식에 들어가서 글꼴, 선 종류, 면색. 예전에 본문과의 간격도 시험에 냈었어요. 2mm로 하시면 2mm, 3mm로 하시면 3mm. 근데 요즘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각주. 각주는 위치에다 클릭해 놓고, 입력해서 각주를 눌러주면 아래쪽에 글자를 입력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때 각주 모양을 바꿔야죠. 각주 모양. 본래 각주는 ABCD로 안 나간단 말이에요. 1, 2, 3, 4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바꿔줘야지. 각주 모양 고치기 위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그런데 지금 각주에선 다른 거 안 건드려도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를 보셔야 되겠다. 구문선 넣기가 5mm로 돼 있는 거 있죠. 이거는 기본이 5mm로 돼 있어요. 5cm. 이건 그대로 돼 있습니다. 다른 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기본값이 5cm인지 몇 cm 모르시잖아. 예. 저희는 하도 많이 해서 5cm가 기본이라는 걸 알지만 모르실 때는 문제랑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글꼴을 고치는 게 맞느냐 안 고치는 게 맞느냐 하는데 시험본부에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분명히 시험 문제에서는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 자 보세요. 제가 관한도 문제를 한번 열어볼게요. 올해 시험 봤던 거 2월달 거 문제를 열어보면은 이거 더디어. 자 여기 나와 있어요.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은 함초론 바탕에 10포인트에 160% 줄간격 양정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글꼴의 크기를 도둠의 10포인트로 하세요 라고 써 있고, 그럼 하는 거고, 여기도 지금 굴림의 12포인트로 하세요 라고 써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특별한 말이 없죠. 그렇죠? 여기도 보면 글꼴의 형태나 크기, 면색, 빨강, 공서 22포인트 다 써 있잖아요. 이 본문도 아까 그랬잖아요. 함초론 바탕에 10포인트로 하는데 문제는 얘야. 얘가 그대로 10포인트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9포인트로 바뀌었단 말이야. 여기도 얘도 원래 9포인트로 들어가잖아요. 머릿말 9포인트로 들어가는데 10포인트로 조정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언급을 안 했잖아. 언급을 안 했으니까 얘도 기본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제가 주장을 했어요. 했더니 시험본부에서 하는 말이 맞네요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그대로 9포인트 선에 감점 안 당했는데요? 그런가요? 하고서 넘어가. 얘기를 안 해줘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책에서도 얘를 명확하게 표현을 안 해놨잖아요. 10포인트로 고치라는 말은 안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고쳐도 감점이었고 고쳐도 특별한 일이 아닌 것 같고 난감한 게 있더라고. 그렇게 쓰고, 들여쓰기라는 거 아까 여기 있었어요. 여기 들여쓰기 여기 이 들여쓰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스페이스바 2번 눌러주면 돼요. 원래는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Alt T, 그게 이제 문단 모양인데 여기 들어가서 들여쓰기라는 걸 눌러주면 알아서 이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스페이스바 2번 눌러도 되고
이거는 뭐 감점이 안 된다라고 얘기가 명확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림 집어넣는 기능은 그림을 가져와서 잘랐고요. 이 그림을 가져오는 연습 다시 한번 볼게요. 입력에 가서 그림을 가져올 때 5번 그림 가져오면 5번 무조건 가져오면 되는데, 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부분이라 그랬어요. 문서의 포함은 반드시 명확하게 돼 있어요. 문제에 글자처럼 취급하시면 안 돼요. 고쳐야 돼. 어차피 마우스 크기 지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지정해 볼게요. 제가요. 이렇게 하면 돼요. 마우스 크기 지정했잖아요. 제가 너무 빨라서 안 보였나요? 다시 보세요. 이렇게 지정하면 돼.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가져오면은, 그냥 가져오면 그냥 쿵 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들어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라? 자르기로 들어가서 요렇게 자르고, 또 얘를 이렇게 자를 거 아닙니까? 이렇게 탈이 잘리면 안 되지. 탈이 잘리면 안 되니까 안 잘리는 범위로 해서 맞춰야지. 이렇게 그 다른 데 한번 눌렀다가 얘를 더블 클릭해서 크기가 40에 35라고 썼으니까 크기 지정을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 반드시 어울림으로 해주셔야 돼요. 어울림이 아니면 얘가 모양새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백에 들어가서 이 그림이 오른쪽에 들어가니까 글자가 왼쪽하고 여백에 들어가니까 왼쪽 여백을 2mm.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요 끝에 글자가 린, 은, 의, 시, 탈 이게 맞더라고. 안 맞으면 도도 그냥 냅둬도 상관없어요. 감점되는 거 아니니까. 예. 그 다음에 특수문자 입력하는 거. 특수문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F10번을 누르거나 입력에 있는 문자표, 화살표 눌러서 문자표 점점점을 누르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이 문자표 당구장 표시를 누르라고 되어 있어요. 당구장 표시를 누르면 이거는 직전에 입력한 게 나오는 거야. 한글 2016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 이 당구장 표시를 누르면 문자표 점점처럼 뜨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당구장 표시 누르면 방금 전에 입력한 네모가 나오는데 내가 동글뱅이로 바꾸려면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문자표 화살표 눌러서 문자표 점점점을 눌러야만이 문자표가 나와서 여기에서 동글뱅이를 할지 네모를 할지는 선택하는 거죠. 이 책이 틀렸네.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서 문자표라는 당구장 표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문자표 화살표에 들어가서 문자표 점점점을 누른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때 한글 NCC 문자표로 가도 되고, 유니코드 문자표는 도형 문자에 있어요. 도형 기호에. 사용자 문자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아서 보시고 그냥 네모다 동글뱅이다 보시고 선택하시면 돼요. 꼭 한글 문자표에 가서 하라는 규정은 없는 거니까 모양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자 이제 이렇게 입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블럭을 잡고 이거를 크기를 18로 가고, 그 다음에 얘가 도둠이었죠. 그렇죠? 도둠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글자만 따로 블럭 잡아서 서식에 가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글자 색깔은 흰 색깔이고 음영색은 파란색이고 파랑이고, 그렇죠? 예.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 2번 설명에 뭐라고 하세요? 제목을 입력한 후 문자표를 포함한 전체 제목의 블록을 설정해서 도둠 18포인트를 설정한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자표를 제외한 제목만 다시 블록 설정해서 Alt-L. Alt-L이 뭐냐면 글자 모양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글자색, 음영색을 조정해 준다. 마찬가지로 한국탈춤 주요 공연 내용이야 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6줄이 있었잖아요. 블럭을 잡고 오른쪽 눌러서 문단번호 모양을 눌러서 여기는 무조건 지금 어디로 들어갔냐면
아니 무조건이 아니네. 그 제일 비슷한 거를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로 들어갔죠?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가 가지고 1수준은 20 오른쪽, 3수준은 2수준은 1수준은 20 오른쪽, 2수준은 30 오른쪽.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됐었냐면 수준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처음에 다 1수준으로 만들었으니까 요 부분은 수준을 내리고 얘도 수준을 내리면 이게 뭔 얘기냐면 보세요. 여기 뒤에다 놓고 엔터를 치면은요 자동으로 가나다라 생기잖아요. 가나다라 생겼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돼? 엔터 치면 여기다 놓고 엔터를 쳤는데 얘가 다가 아니라 3으로 가려면 어떻게 수준을 올리면 되지.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그거 있었죠? 기억나시나? 글머리 기호 누르는 거 1수준, 2수준에 따라서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그 비디오 가져올 때 영어 글 쓰고 우리말 쓰는 애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방식은. 원리는 동일한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특수문자 입력하고 글자 내용 쓰고 나서 전체 블럭 잡아서 크기 바꿔주고 글꼴. 그 다음에 글자만 다시 블럭 잡아서 고급이라는 항목에 가서 강조점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고. 표 작업하는 건 마찬가지로 글자를 쓰시는데 표가 딱 안 맞으니까 너비를 조정하셔야 되고요. 아까 선 모양하고 셀 모양 색깔 넣어주는 거하고 그거 좀 하셔야 되고. 이 부분 이거는요 빼기하고 한 칸 띄우시면 돼요. 빼기하고 한 칸 띄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빼기 표시가 자동으로 물려 나올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빼기 표시가 물려 나올 때가 있다 본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그냥 엔터 치면 돼. 엔터 치면 그냥 사라져요. 얘가. 엔터를 누르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그래서 합하는 거는 블럭 잡아서 M 누르면 된다 그랬어요. 이 블럭을 잡아서 저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 합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합해도 되고 아니면 M 눌러도 되고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되고. 아까 표를 작성할 때 일반 한 선은 한 줄은 0.12mm고 두 줄짜리는 0.5mm라 그랬고 그거 선 모양을 누를 때는 L, 색깔을 넣어줄 때는 C. 그 다음에 요 기관 명칭을 쓸 때는 써놓고 나서 25포인트 장평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진하게라는 말이 나왔고, 진하게는 가가가 첫 번째 눌러주면 진한 거고, 장평은 글자 모양에 들어가면 높이에 대한 너비를 장평이라고 했는데 그 장평을 조절해 준다라는 거, 그런 과정이 나왔죠. 그리고 아까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이 자꾸만 컴퓨터가 멈췄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 세 번씩 멈추면 시험 수검자가 솔직히 시험 못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발견되면 감독관이 자리를 옮기라 그래요. 그게 한두 자리에 꼭 여유를 두거든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멈췄으니 시간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분을 더 보상해 주는데, 내가 45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전에 입력한 내용이 있으면 호출해서 쓰면 되지만 저장한 내용이 없으면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그것도 불편한 거죠.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감독관을 불러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면, 감독관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IT교 전문 강사인 감독관이 있고, 한 분은 그 학교 선생님 감독관이 있어요. 그 학교 선생님은 그날 시설을 관리하라는 얘기고, IT교 전문 강사 감독관은 여러분 시험에 관련된 거를 챙겨주시는 선생님이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저장을 눌러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내려놓으면 이 오른쪽에 답안 전송하는 프로그램 어디 갔어? 답안 전송하는 화면이 오른쪽 이만큼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답안 전송을 눌러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